높은 산자락을 병풍 삼아 동강을 젖줄기 삼아 아름다운 문화를 곧 피운 고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인데요. 독특하기로 소문난 물맛을 보러 왔다가 거대한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절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죠. 강줄기를 끼고 나란히 달리는 국도는 천혜의 풍광을 병풍으로 세웠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한 폭의 산수화가 피어나는 정선에는 구름도 잠시 쉬었다 갑니다. 얼마나 오지였던지 조선시대 선비들은 정선의 첩첩산중을 걸으며 며칠을 걸어도 해를 볼 수 없었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의 고장. 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아리랑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5억 년 전 아주 오래된 땅이 강원도에 정착했을 때부터입니다. 고생대는 지구의 지질시대 중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간을 조금 더 쉽게 가늠하기 위해서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0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고생대는 저녁 9시부터 약 10시 45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중생대가 1시간 5분 정도 이어지고요. 신생대는 약 9분 정도로 훨씬 짧아집니다. 인류가 언제 출현했느냐고요? 바로 밤 11시 59분입니다. 아직 1000만 년을 다 살지 못했던 인류가 5억 년 전의 시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생대가 정선에 새겨놓은 신비로운 흔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42번 국도 중 정선 구간은 유독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라리의 한을 담은 조양강이 땅을 포근히 감싸는 곳에 정선 읍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매월 2일 그리고 7일이 되면 정선 5일장이 열립니다. 소문난 명소라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알고 보면 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소박한 시골 장터입니다. 시골 장터를 어슬렁 걷다 보면 정선 땅에서 어떤 작물들이 나는지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며 살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선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선읍 인근에서 59번 국도를 따라 가다 보면은 아라리촌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옛 집의 형태나 재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첩첩산중 오지에 살았던 정선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어떤 집을 지었을까요? 이렇게 봐서는 여느 산촌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지붕에 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납작한 전파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지붕에 얹는 방식으로 지은 일종의 돌기와집. 정선 지방에서 유래하는 독특한 집으로 청석집이라고도 합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지붕의 경사를 아주 완만하게 처리하고요. 비스듬하게 다른 판석을 폭에서 쌓는 방식인데요. 산기슭에 매장된 청석이 이용되었습니다. 전파남이라고도 불리는 청석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돌입니다. 그만큼 정선이 오래된 땅이라는 증거인데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땅에 또 어떤 돌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정선 읍내를 끼고 돌던 조양 강가로 가봅니다.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조양강 하천변에 잠시 걸음을 멈추면 조금 독특한 돌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큰 돌 안에 작은 돌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돌의 형태를 여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떠내려온 자갈들이 바로 이곳에서 쌓이게 된 거죠. 자갈들이 박힌 모습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돌 속에 박힌 자갈들은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이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돌 속에 박힌 자갈들 대부분이 둥글둥글하다는 사실입니다. 약 2억 년 전에서부터 1억 년 전 사이 중생대 주라기 시절 물줄기는 부지런히 모래와 자갈을 운반해 이 독특한 조형물을 완성했는데요. 정선이 품은 대부분의 지형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고생대가 정선에 새겨놓은 그 신비로운 흔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장엄한 기암괴석 절벽이 마치 금강산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소금강입니다. 강원도 방언 중에는 뿅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높고 큰 낭떠러지란 뜻인데요. 그만큼 뿅대가 이 지역에 흔했다는 말이겠죠. 층층이 쌓인 소금강의 협곡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 바위로 만든 강이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소금강 주변에 조금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부스러기들이 산빛 아래 쌓여 거대한 돌밭을 이룬 이곳을 학자들은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묻혔던 암석이 기존의 환경과 다른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학자들은 이 과정을 풍화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방치된 돌밭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돌틈 사이에 푸른 이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틈 사이로 지하로부터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오면 테일러스는 온갖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변모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짝 말랐던 돌이끼들이 푸른 생명력을 힘차게 뿜어냅니다. 거친 돌틈에서 자랐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운 자태를 뽐내는 식물도 있습니다. 바위솔인데요. 강원도 산자락의 바위 틈이나 돌무더기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정선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정선 바위솔이라고도 부르죠. 한여름 가뭄에도 꿋꿋한 자태를 잃지 않고 견뎌내는 근성 때문에 근면이라는 꽃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기꺼이 척박한 곳을 골라 자리를 잡는 식물들. 강인한 근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기 좋다고 모두 뜯어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서일까요? 바위 절벽에만 붙어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여린 외모와는 달리 아주 강인한 식물, 바위 채송화입니다. 날이 가물면 바싹 마른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아주 작은 수분기에도 이렇게 노랗고 이쁜 별꽃을 피워내죠. 정선을 병풍처럼 둘러싼 이 기암 절벽들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이 척박한 암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는 저 푸른 식물들 덕분이 아닐까요? 끝없이 솟아오른 절경들을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이 절벽들은 어떤 돌들로 만들어졌을까요? 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모래가 큰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규암, 흙으로 만든 세일, 돌지붕을 쌓았던 전파남, 청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암석들이 오랜 세월 열과 힘을 받다 보니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요. 빗물에도 강물에도 쉽게 녹아내리지 않아 이런 견고한 절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름 낀 정선의 산자락을 따라 물줄기가 흐르는 동강을 따라 정선의 속살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어딜 가든 절벽이 이어지는군요. 하지만 외양이 조금 다른 걸 보니 이 절벽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절벽에 비스듬한 선을 따라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구멍을 낸 걸까요? 석회암은 다른 변성암들과는 달리 빗물에 쉽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는 땅 근처에는 구멍보다 조금 더 큰 동굴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선에서는 이런 구멍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이 구멍들로 초기 동굴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죠. 작은 구멍 사이로 들어가면 물에 의해 깎여진 석회암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의 90%는 강원도에 몰려 있습니다. 정선군 화암면에도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이곳은 금을 채굴했던 천포광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연 종류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화암 동굴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유석폭포와 대형 석순, 석주 등이 조명을 받아 시시각각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빨대처럼 가느다란 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종류관이 마치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죠. 자연은 동굴 안에서도 환한 꽃을 피우는데요. 바로 석화입니다. 화암 동굴에서 발견되는 석화는 그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석회암은 주로 고생대 바다 생물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그 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오래된 돌을 깎고 또 빚어서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조각과 물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강은 강원도의 산골 중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정선, 평창, 영월을 흐르는 강줄기입니다. 특히 정선을 지나는 동강이 비경 중의 비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부터 정선 하늘은 새뼘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동강은 그 첩첩산중을 후벼 파듯 물줄기를 내립니다. 그렇게 내린 물줄기는 때론 땅속으로 스며들고 때론 땅 위로 솟아나오기도 합니다. 정선군 화암면의 화암약수.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화암 팔경이 하나로 꼽히는 정선의 명소죠. 화암약수는 1910년경 문명무라는 사람이 꿈에 청룡과 황룡이 엉켜 승천하는 것을 본 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러 와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에 더 반하게 된다는 화암약수. 일단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동강의 물줄기는 계곡 사이사이 기운을 뻗어 물을 흐르게 합니다. 물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만들고 또 무엇을 얻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나간 곳에 남긴 흔적들로 추측할 뿐이죠. 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옆 화암약수에서 솟아오르는 물과는 그 맛이 전혀 다릅니다. 물이 어떤 암석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화암약수의 물맛은 어떨까요? 약수가 샘솟는 곳에서 끊임없이 공기방울이 솟아오릅니다. 이 작은 방울 속에 탄산이온, 철분, 칼슘 등 땅속을 거쳐오면서 석회 암석으로부터 녹아든 다양한 원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톡 쏘는 탄산 맛이 입안에서 온몸으로 시원하게 퍼지는데요. 약수터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광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했다는 정선의 산.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꼭대기가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생긴 모습 그대로 이름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은 해발 1119m지만 정상엔 도무지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가을에는 억새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고지대의 열악한 환경으로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이 석회암 덕분에 조금 독특한 지형이 완성되었는데요. 바로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카르스트라는 이름은 석회암 지형인 슬로베니아의 크라스라는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세계에서 석회암 지형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죠. 산기슭이 구덩이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것을 돌리네라고 부르는데요. 빗물이나 지하수의 석회암들이 녹으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땅이 푹 꺼진 것처럼 보이죠. 이전에 보았던 석회 동굴도
카르스트 지형이 가진 특징입니다. 민둥산 일대에는 총 12개의 돌리내가 존재합니다. 두 개 이상의 돌리내가 합쳐지면 그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불규칙적인 모양의 구덩이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발레라고 부릅니다. 물이 고이지 않아 척박한 땅. 하지만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장마를 전후해 꽃이 피는 돌마타리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잎과 순은 데쳐서 나물로도 먹을 수 있죠. 이 녀석은 잎사귀에 붙은 털이 소의 혀같이 깔깔한 느낌이 난다고 쇠서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자태가 아주 고운 야생화, 자주꽃방망이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곤충들도 모여들죠. 석회암 돌산을 지키는 파수꾼 산비장이는 벌들을 반깁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의 상당수가 강원도 석회암 지대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척박한 듯 보이는 이 땅이 알고 보면 귀한 생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민둥산 아래는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밭구덕 마을인데요. 마을 전체가 석회암 지대라 밭구덕 카르스트라고도 불립니다. 민둥산 일대 12개의 돌리내 지형 중 밭구덕에만 무려 8개의 돌리내가 존재하는데요. 마을 이름도 8개의 구덩이란 뜻에서 팔구덕, 즉 밭구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산골 땅은 척박한 돌밭이어서 감자나 옥수수 외에는 잘 되는 작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밭구덕은 무엇이든 심으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죠. 물이 빠지며 흙의 자양분이 분지 안에 고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재배한 황기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정선의 땅은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동강의 물길을 설계한 이도 고생대의 대자연이죠. 그렇게 세월에 세월이 더해져 만들어진 문화도 어쩌면 고생대의 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선군 열양면에는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담은 소중한 문화를 탄생시킨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리랑의 원리로 알려진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 정선 아우라지입니다. 아우라지는 태백의 검령소에서 솟은 물이 골지천이 되어 흐르고 평창에서 발원한 송천과 만나 어우러지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물줄기가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운우의 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송천과 골지천이 몸을 풀어 조양강이 되는 기점이기도 하죠. 이 물줄기는 한강 천리길을 내달려 서울 광나루까지 목재를 운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무수한 만남과 인연이 정선 아리랑의 노랫말에 오롯이 담겨 있죠.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아우라지에는 아직도 그 시절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은 뗏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맞추어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열리는데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처녀 총각의 애틋한 마음도, 떼꾼들의 애환도 정선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에 담겨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시간을 품어 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민족의 정서를 빚어냅니다. 정선의 속살을 따라 흐르는 골지천을 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물길이 좁아지는 길목에서 또 다른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끝자락에 남한강 수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자 구미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미란 주변에 9가지 아름다움에 깃들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수백 년 전 우리의 조상들도 이 정자 안에서 같은 풍경을 보았을 테죠. 넓고 평평한 돌인 반석, 석벽 사이 푸른 경치를 의미하는 취벽, 층층절벽인 층대, 그리고 넓고 큰 바위인 평암까지. 구미로 묘사되는 모든 것들이 정선 땅이 품은 아름다움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정선군 북면 구절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오장폭포가 동양화처럼 걸려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127m에 이르다 보니 물의 낙차가 굉장합니다. 잘게 부서지는 백색의 물방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번뇌마저 씻겨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물줄기는 앞으로도 시간을 타고 흘러 돌을 깎고 흙을 녹이며 이 땅의 지형을 서서히 변화시키겠지요.
또 수억 년이 지난 후 정선의 풍광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제 42번 국도를 타고 정선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선의 도로는 강이 그랬던 것처럼 구불구불합니다. 어찌 보면 굴곡 많은 시절을 살아온 한민족의 인생길을 보는 듯도 합니다. 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서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고개, 바로 정선과 동해시를 연결하는 백봉령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과연 고생대에 형성된 정선의 땅답게 땅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돌리네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고생대 영향을 받은 산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죠. 고생대 지형의 신비와 식생을 고스란히 간직한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는 백두대간상에 놓여 있기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식물들이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가 사는 땅의 형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선의 끝자락에는 거대한 석회 광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석회석은 귀한 자원이 되어 이고장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5억 년 전 강원도에 정착한 오래된 땅으로부터 인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만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무수한 시간과 마주하며 또 다른 지형을 만들고 또 다른 문화를 탄생시킬 테니 말이죠.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에서 그 눈부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